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약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주입니다. 합격한 학교로는 이제 동덕여대 약학과를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하였고, 그다음에 영남대 약학과, 대구한의대 한의학과를 그 교과로 합격하였고,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를 학업우수 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를 학업우수 전형으로 붙었고요. 그리고 중앙대 자연과학부 교과 전형으로 붙었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에 재학 중인 오윤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재학 중인 김한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반고를 졸업을 했고 강북청술에서 1년 재수를 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 화학생명분자과학부 생명과학 전공을 이제 종합 전형으로 붙었고,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자율전공을 교과 전형으로 붙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재학하고 있고요. 일반고조도 졸업했고, 고려대학교 자율전공학부는 학업우수에 최저가 센 학종으로 붙었고,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도 붙었는데 그거는 최저가 없는 계열적 합평으로 붙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지만 내 친구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 1차를 합격한 친구입니다. 근데 1차를 합격했다는 얘기가 종합전형이 서류가 통과됐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 학업우수가 수능이 4합8이에요. 그러니까 네 과목을 모두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2등급 그거 맞으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렵습니다. 네. 1등급도 어렵지만 2등급까지를 다 맞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거랑 이제 면접 결과까지 하면 이제 2차인데 서류 자체가 70%나 들어가는 전형이어서 그래도 학생부가 이미 검증이 된 친구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학부모님들이랑 학생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Q&A 형식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고등학교에서 비교과 활동보다는 무조건 내신을 챙기는 게 최우선이다. OX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돼요. 네. 다시. 고등학교에서는 생기부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 자, 하나, 둘, 셋. 네, 의견이 갈렸어요. 그래서 한 명씩 물어볼게요. X판을 든 오윤아 학생에게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X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네. 저도 당연히 교과 성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교과 활동이 좋아도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 학교에 원서를 들이밀기가 좀 힘들다는 점이 당연히 존재를 하지만 교과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비교과 활동이 풍부하다면 충분히 교과로는 넣어볼 수 없었던 학교들에 대해서 넣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교과 성적이 엄청 우수하지는 않았지만 학업우수 전형으로 고려대학교를 붙었기 때문에 혹시 교과가 그러면 내신이 몇인가요? 네, 여러분 그죠? 궁금하시죠? 네. 몇인데 왜 안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고 이거 막 1.0 막 이러면 갑자기 배신감 느끼잖아요, 저희. 그죠? 1.0까지는 아니고 1.5대이긴 했는데 예. 고려대학교 붙은 친구들의 위상 덕점. 네. 아니 근데 학교가 일반고였네요. 네, 일반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비교과 활동을 좀 챙기지 않았더라면 1차에서 바로 붙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좀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문 계열이거든요. 요 4명이 지금 앞에 세 친구는 자연 계열이고 저 친구는 인문 계열이에요. 근데 고려대학교 자유전공 붙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이 인문 계열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두 이관왕을 다 해낸 친구라서 또 물어보면
근데 내신이 중요하다고 이제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학교 생활할 때 3년 동안 비교과를 되게 열심히 챙긴 학생이었는데 주변 친구들 사례를 봐도 보면은 내신은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대학 서열들 있잖아요. 쭉 그러면 내신은 그 서열을 대충 정해줄 수 있고 비교과가 이제 상향과 하향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정한다고 생각해서 일단 기본 바탕은 내신이 돼야 내가 열심히 한 비교과를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친구나 뭐 이런 주변의 사례에 비교과는 너무 괜찮은데 내신 때문에 조금 대학교를 미흡하게 간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어디까지 생각했는데 어느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비교과만 생각하면 당연히 서성한을 생각하는 수준이었는데 워낙 일반고에서 서성한 학종 붙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늘의 별따기. 네, 일반고는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비교과도 열심히 챙기기 때문에 다들 그 친구들은 스카이를 바라보고 그래서 서성한 학종을 뚫는 거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들은 다 공동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시조 읊는다고 하거든요. 서양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도 그러면 사실상 뭐 한 사람이긴 하지만 두 라인이 아래로 내려간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쯤에서 내신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갑자기 내신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거기서부터 마이크가 있으니까 네, 내신이 몇이었어요? 문과목 기준 1.5 후반대였습니다. 1.5 후반대. 혹시 1학년만 내신이 몇이었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막 급격하게 올린 케이스가 아니라 3년 동안 되게 비슷하게 꾸준히 1.5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자, 한빈이는 내신이 몇이었어요? 저는 전과목해서 1.7 중반대 정도였던 네. 말해도 이 친구도 고려대학교 합격했는데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근데 맞췄으면 저는 붙었을 경쟁력이 있는데 1.7 후반대. 그 다음에 이제 유나는 말했고, 네. 민주는? 저는 3학년 2학기까지 해서 1.3 후반대였습니다. 1.3 후반대면 이제 어머님들 와 진짜 겁나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의치 약한 수 계열을 좀 노렸던 친구라 1.3 이내에 들어야 돼요 사실상. 네, 근데 경쟁력이 있었던 거죠. 동덕여대 약학이랑 교과로 이제 한일이랑 해서 붙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진행이 되고 그러면 내신은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번 또 이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내신을 잘 챙기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O, 아니다. 충분히 본인이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그러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의견이 이거 갈리네요. 네. 강북청소 홍보 아닙니다. 네. 학원 그냥 일반적인 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든 한빈이. 네. 두 개를 동시에 든 이유가 뭐예요? 저는 과목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개를 그러면 혹시 5에 해당되는 과목은 뭘까요? 수학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학은 예습이 조금 이루어지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학원의 도움을 좀 저도 많이 받고 의존을 했던 것 같아서 수학은 이제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사실 내신에 있어서는 저는 암기가 조금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학원의 수업도 물론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능력이 좀 더 중요시 여기에서도 생각을 해가지고 수학은 다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다녀도 된다. 어떤 일부분의 과목은 도움을 받으면 훨씬 유리한데 꼭 굳이 뭐 전 과목을 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냥 X를 든 민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실 저도 이제 O랑 X를 두 개를 다 생각을 하는 반면에 제가 이제 학원을 다녔으면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이제 수학이랑 과학입니다.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운 부분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킬러 부분이라고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에서는 뭐 유전이라던가 3단원 초반에 나오는 막전이 문제들이 좀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을 학원을 다니면서 좀 초반에 미리 학습을 해놓고 또 좀 과학을 하다 보면 약간
어떻게 정리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원의 도움을 받고 문제풀이 방법도 정립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오라고 든 유나한테도 다시 물어볼게요. 학원을 다녀서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귀찮음 위주이죠. 이제 사실 혼자 공부를 하면은 내가 어떤 자료를 봐야 될까, 어느 부분을 더 중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자료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뭐 족보를 뽑아온다. 이것도 인터넷에 다 찾아서 뭐 회원 가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학원을 다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제 딱 세팅을 해주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수업 듣고 선생님들 수업 복습하고 중요한 부분도 알아서 정리를 다 집어서 해주시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주니까 그게 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질문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학교는 학교 안에서만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시간대가 지나면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오후 시간대에 이제 학원에 가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사실 인강이나 이런 것보다 현강에서 듣는 이점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내신 같은 경우는 이 동네 선생님들이 학교의 성향 자체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연이는 다녔던 학원이 뭐가 제일 맞아서 다녔었어요? 근데 저는 문과기도 하고 해서 일단 탐구 과목은 전혀 안 들었고요. 근데 그리고 국영수 같은 경우에도 저 대형 학원을 다닌 스타일이 아니라 되게 소규모 학원들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저도 아까 유나가 말했던 것처럼 자료를 받고 내가 질문하는 뭔가 1대1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걸 써먹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곤란한 학생이었을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안 간다. 선생님 그냥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근데 요거는 저도 팁인데요. 학원 다니실 때 학생이 괴롭혀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하나만 줄 거 둘 주게 되고 둘 줄 거 5개 주게 돼서 그거는 꼭 학교도 마찬가지고 계속 친밀해지고 친해지고 하는 역할부터가 출발점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이제 내신 말고 자,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내 전공에 맞는 과목만 챙기면 된다. 비교과 활동은 좀 깊이 있게 탐구 활동은 OX. 먼저 들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O가 하나 있네요. 자, 그럼 O부터 또 마이크를 넘겨주시고 다른 과목은 소소하게 해도 되고 내가 전공에 적합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챙기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왜요? 저는 채특을 챙기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은 저도 뭐 1학년 때부터 이걸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좀 세세하게 정해놓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넓은 범위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탐색을 하는 느낌이었고 그래도 2학년 때부터는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조금 생기부를 써 나가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들도 세특을 챙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보 같은 경우에도 AI 기반에서 저는 이제 약학이나 생물학 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AI 기반에서 할 수 있는 신약 개발 이런 식으로 좀 생물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다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다른 과목들도 다 생물이랑 연결을 해서 세특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조금 더 좁혀서 내가 생물학 중에서도 면역학에 관심이 있다. 좀 항암을 치료한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좀 이런 학문들을 수행하고 싶다라고 정해놓고 조금 더 이렇게 좁혀 나가는 게 좀 생기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공 적합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좀 좁혀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다른 교과목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자기가 꽂혀있는 그 전공을 다른 교과목에도 계속 연결을 시키면서 뭔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공이 정해지면 매우 메리트가 있는 학생부가 됩니다. 실제로 저럴 때. 자, 그러면 인문계열 이소연님.
네. 본인은 그럼 골고루 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1학년 때 하고 싶었던 전공은 뭐였어요? 1학년 때는 막연하게 그냥 로스쿨을 가고 싶으니까 로스쿨 많이 가는 학과를 위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학과 이름이 되게 애매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저도 정치외교학과를 굉장히 꽤나 오랫동안 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면 애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정치외교학과를 가고 싶으니까 자꾸 시사적인 거를 하려고 하는데 대학교에서 저희를 뽑는 이유는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인데 그거를 자꾸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서 저는 오히려 그 학과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정치학도 분류가 되게 많아요. 비교 정치, 뭐 정치 사상 이런 식으로 그 학문을 탐구하는 거를 보여줘야지 자꾸 그런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위주로 챙기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실제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공적 합성이 엄청 중요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보는 항목이 바뀌었잖아요. 계열 적합성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융합형적으로 나는 문과지만 수학적으로도 열심히 했다. 나는 문과지만 과학 탐구도 열심히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더 좀 특이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또 부연 설명하자면 저 친구가 말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가봐도 인문계열은 뭐라고 말씀하시게 하면 입학사정관이 골고루 다 챙긴 애가 오는 게 좋다. 인문계열은 과를 전공 적합성을 따지지 않는다고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네, 융합형 인재를 좀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연계열은 크게 공계열과 이계열이 있거든요. 이제 공계열은 이제 물리랑 이제 반도체 소프트웨어에서 기반으로 하는 미적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계열이고, 그다음에 이계열이 이제 순수학문, 뭐 수학과, 뭐 생명과학과, 화학과 요게 있고 이제 의학계열 이렇게 좀 큰 세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방향성이 맞는 게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좀 바뀌긴 바뀌었어요. 지금 학생이 말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항목 비교과가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진로 역량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 진로를 선택했을 때 그 역량치가 충분히 되냐 안 되냐를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반적인 거에 다 관심이 많은데 정치 외교학과를 넣었다 하더라도 모든 전반적인 흐름에서 얘가 역량이 되면 오케이 와라. 네,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어서 저 친구의 말이 네, 근거가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민주는 또 은치 약한 수 계열이니까 어떻게 비교과 활동을 챙겼는지 한 번만.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학년 1학기 내신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약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뭐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부분도 좀 생기부에 넣어 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약학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생명과학 혹은 공학에 관련된 이야기도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학년 1학기, 2학기쯤 되면서 좀 내신이 올라서 좀 약학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써보려고 했고 아까 질문들이 뭐 다양한 과목에 다 그 관련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야 하냐는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게 약학과 그 교육 과정을 보면 이제 정말 화학 생물학만 배우는 게 아니고 뭐 사회 약학이라던가 뭐 약학 통계학이라는 어떤 약사 윤리 혹은 사회에 관련된 내용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할 때 지금 당장 약대라고 하면 생각나는 화학이나 생명이 아니더라도 뭐 사회 부분에서는 뭐 생명 윤리에 관련된 내용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뭐 국어 시간에는 저희가 그 매체를 보고 그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발표를 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나도 비교과 활동 어떻게 했는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사실 그냥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보통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거는
나는 좀 귀찮은데 이걸 좀 빼고 싶은데 중요한 거 없을까? 얘는 좀 쓸데없지 않을까?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커서 비교과 활동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학교 생활을 다는 거잖아요. 수시 자체가 얘가 3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과정들을 보고 얘는 되게 뭔가 성실하고 우리 학과에 되게 관심도 많았던 아이구나 라는 거를 보고 이제 뽑아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학교 생활들을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렇게 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실 1학년 때 사회 탐구대회도 있었는데 사회 탐구대회도 나갔어요. 저는 이과라는 게 명확했지만 여기를 나가는 것도 뭔가 하나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모든 활동들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과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공에 맞춰서 뭔가 탐구 활동들을 학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많이 했어요. 1학년 때 생긴 의문들을 2학년 때 배웠던 그런 공부들을 이용해서 다시 문제에 더 깊이 파고들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전공 서적들 찾아보면서 탐구 활동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소논문 같은 거 쓸 때도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이과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준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독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생기부에 미기재되는 게 많아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외 활동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표면상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들 미기재예요. 대회에서 수상한 기록은. 그와 동시에 또 미기재되는 게 이제 독서. 목록만 그 쭈르륵 작성해서 읽지도 않은 채 그냥 넣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미기재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그래서 독서 활동보다는 그냥 교과목 잘 챙기면 된다. OX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오. 자, 그러면 X가 또 눈에 띄죠? 네. 자, 유나부터. X라고 한 이유는? 아까 대학교 1학년 전공서적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좀 책을 통해서 탐구 주제를 정하거나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거를 정하는 게 독서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나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요. 깊이 탐구를 하려고 보면은 뭔가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막역하게 학문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뭔가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도 못하고 교수님들이 봤을 때도 얘 이해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만할 정도로 좀 주제들이 어렵거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비문학 독서 서적들을 참고를 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있을 거고 그 주제들에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제 세특을 채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인문계열 쪽으로 마이크를 넘겨주시고, 그럼 O라고 했어요. 독서보다는 그냥 교과목을 세세하게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계속 말씀드린 거에 그 본질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과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내신이 좋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내신과 교과목에 충실한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성적이 나오게 보이면 그때부터는 비슷한 내신 때에서 누가 더 생기부를 열심히 챙겼고 그 과에 얼마나 진심이고 그런 걸 그 다음에 보는 거니까 저는 그 뒤에 걸 자꾸 챙기다가 앞에 걸 놓친 애들 너무 많이 봐서 그러지 말아라라고 항상 말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소연 친구 얘기는 그러니까 독서가 안 중요하다 이렇게 딱 단정짓는 건 아니지만 이것저것 챙기느라 내신이 소홀히 되면 어차피 학교 라인 자체가 내려가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그걸 먼저 챙긴 후에 실제로 독서 그 목록 자체는 미기재인데요. 그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어떠한 책을 읽고 어떠한 탐구를 하고 내용을 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중요하다는 건 사실 아닙니다. 네, 근데 인문계열은 근데 어느 정도 저게 맞아요. 제가 입학 설명회를 들어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학 사정관 자체에서도 아예 대놓고 야 우리는 융합형 인재를 그냥 뽑아. 그럼 다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니면 진짜 1학년 때부터
아예 한 운동을만 파듯이 진짜 얘는 이걸 위해서만 그냥 노력했네. 특히 경영학과 제가 생기부를 엄청 많이 보는데요. 다 경영학과래요, 자기는. 근데 제가 보기엔 하나도 경영학과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경영 뭐 붙은 거 몇 개 적어놓고 경영학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경영은 수학도 잘해야 되고요. 왜냐면 회계 원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역량치가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잘 뽑혀요. 아니면 진짜 얘 지금 기업 맡겨도 되겠다 하는 역량치가 아니면,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독서를 안 중요하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제가 네. 2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독서 토론 동아리도 하고 그래서 이거 갑자기 배신감 느끼시죠? 예. 그 동아리 부장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 독서 목록 들어가는 거 다 삭제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게 그 세특에 꼭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요. 그런 거 말해주세요. 네. 이 책을 읽고 라는 그 문구를 써달라. 아니면 이 논문을 활용하여 이런 논문을 써달라. 그걸 아예 그냥 명시를 하는 게 훨씬 좋고, 그리고 일반고 선생님들은 그렇게 대놓고 말을 안 하면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막 선생님들이 텍스트로 파일 보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특 파일 보내라. 그러면 그 원하는 그 책이나 논문이 있는 따옴표 부분을 글씨 크기를 엄청 키운다든지 아니면 막 볼드체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딱 넣어야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엄청 티를 내야지. 그러면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오히려 일반고 쌤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알아서 이거 안 하십니다. 네.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 안 하고 그냥 다 해주시거든요. 오히려 그 점을 누리면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꿀팁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따가도 한번 다 꿀팁을 하나씩 말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빈이는 갑자기 아까의 OX판이랑 상관없이 동아리는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학년 때는 독서 동아리를 했었고요. 다들 배신감을 다 독서를 하셨네요. 네, 독서 그럼. 동아리를 했었고, 2학년 때는 과학 탐구 동아리를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자연 계열이다 보니까. 2학년 때 했던 과학 탐구 동아리는 이제 선생님께서 주제를 정해주시고 저희는 따라가는 그런 동아리를 했고, 3학년 때도 똑같이 과학 탐구 동아리를 했었는데 조금 다른 점은 직접 저희가 주제를 정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 도구를 이제 어떤 게 필요한지 다 스스로 이제 정하고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 도구들은 다 준비해 주세요. 근데 그건 이제 직접 이제 나머지는 자기가 수행하고 뭐 실패를 하면 또 학교에 끝나고 남아서 또 다시 실험하고 이렇게 좀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세트 교과원 선생님한테 이렇게까지 나는 챙겨서 해봤다. 한빈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볼드체로 막 보낸대요, 저 친구는. 저도 근데 파일을 이제 보내달라고 하시거든요. 세특 이제 채울 거 자료 보내라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저는 그냥 썼어요. 다 그냥 제 내용을 쓰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면역학 쪽 관심 있고 암 쪽 관심 있으니까 그런 분야로 써주세요.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잘 받아주시고 어필을 좀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주제 같은 것들도 뭐 할지 막연하게 모르겠다 하면은 저는 암 쪽 관심이 있는데 어떤 분야를 세특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직접적으로 그냥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생기부에 보통 보면 성실하게 잘 이행함, 수행함, 누구보다도 집중적인 분위기에서 이거 다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네. 그거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계속 적극적으로 학교 선생님한테 어필을 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채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심지어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일반고 학생이긴 한데 자사고 친구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보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안 맞으니까 대놓고 가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대요. 그리고 그대로 기입을 해주셨더라고요. 자사고 선생님들은 뭐 친구들 말하면 이제 자존심이 센 선생님들이잖아요. 굳이 말하면.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필을 하고 선생님께 달라붙고 하면 그 친구가 뭐 특별한 범법을 저지른 학생이 아니면 당연히 이렇게 수용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과 제자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학생은 좀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나는 동아리 활동이 뭐였나요?
저희는 그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직접 운영을 하는 동아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가장 대표 동아리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이아라는 이제 실험 동아리가 있어요. 과학 실험 동아리가. 그래서 그 동아리를 3년 내내 했었고요. 나름 되게 유명해요, 진짜. 그 선배들이 옛날에 과학 실험 해서 그거 만들어서 판 적도 있어요. 그 과학 실험 완구로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좀 그런 동아리를 들어가면 이제 선생님들도 얘가 뭔가를 좀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친구구나라는 게 이제 그 동아리에 들어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보통 생각을 잘 해주셔서 좀 눈에 띄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친구들은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 좀 잘 써주셨다 했는데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교육자로서의 마인드가 강하셨기 때문에 학교는 자부심이 엄청나는데 지금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대놓고 부탁을 드리면 상당히 싫어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근데 다 들어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어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예쁜 짓을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해봤나요? 예쁜 짓을. 네, 그러니까 좀 되게 눈에 알짱 많이 거렸어요. 수업 시간에도 보이네. 사실 일반고 친구들이 수업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좀 피곤하고 이러니까 조는 경우도 많은데 저 혼자 맨날 앞자리에서 눈을 쳐다보고 맨날 보고 교무실 찾아가서 질문 드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좀 괜찮은 아이다. 좀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게 많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좀 신경을 써줘서 좀 잘 써주셔가지고 저는 좀 선생님들한테 눈에 잘 띄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학교가 존재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렇게 이제 애들한테 팔을 주면 좀 약간 수동적으로 좀 잘 챙겨주신 선생님은 저렇게 어필하면 될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학교의 스타일은. 그럼 이 친구처럼 진짜 알짱대는 거 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계속 알짱대잖아요. 계속 챙겨주게 돼 있어요. 저도 여기서 담임 역할인데 확실히 집에 가면 더 생각나요. 그런 친구들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는 동아리를 못 들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는 생명과학 동아리를 했었고 2학년 때는 그냥 과학 동아리였고 3학년 때는 의학 관련 동아리였는데 이게 동아리가 일반고 동아리에서 활동을 특히 과학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험을 하고 싶어도 뭐 기구가 없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해봤자 약간 키트 사와서 뭐 회로 연결하고 그런 거밖에 안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학교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이제 개인 탐구를 하잖아요. 개인 탐구 내용을 이제 동아리에 기록하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서 제가 동아리 이름에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동아리 활동 내에 제가 좀 진로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기록을 하고 또 아까 독서로 질문을 시작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약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고 그거를 3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좀 이제 이런 거에도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요것도 저는 두 상황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학교에서 알아주는 대표 동아리를 들어가서 되게 빡세요. 동아리도 대표 동아리는 각 학교마다 이렇게 딱 이름만 대면 아는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자기 걸 채워서 나오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아니면 개개인이 하는 것까지도 다 기록이 세세하게 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하는 것도 저는 이 두 방법 다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저희가 1학년, 2학년은 다 의무적으로 듣는 그 학교 수업만 듣는데 3학년 때는 이제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좀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걸로 진행이 돼요. 그랬을 때 점수를 잘 받는 과목을 듣는 게 유리하다. O. 아니다. 내 진로나 이런 게 맞춰서 충분히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어필하는 게 맞다. 그러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적 잘 나오는 게 장땡. O. 아니다. 이런저런 전략을 짜서 잘 그래도 구성을 해야 내가 이 생기부가 완성되는 게 목표가 맞다 하면 X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5부터 그러면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O라고 들었나요, 현빈님? 근데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생명과학을 지망을 하는데 생명을 안 듣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쵸, 아예 다른 건. 네. 이과도 사탐을 하긴 하거든요. 학교에서 내신은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점수,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고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3학년에까지도 이제 내신을 챙겨야 되니까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점수를 좀 얻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3학년 때는 좀 사실 그 수능에 대한 압박감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슬슬 오르기 그래서 시작이죠. 네. 내신만 이제 또 주구장창 생기부만 주구장창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부담감도 그런 거에서 좀 덜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빡세다 하면은 수능도 챙겨야 되는데 괜한 욕심으로 과목을 선택했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등급을 잘 받는 과목을 선택하자. 네. 어차피 전공 관련된 기본적인 과목들은 다 하니까 네, 그런 과목들은 무조건 챙겨야겠지만 나머지 뭐 이과 학생인 경우에는 사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등급 잘 받는 거를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 자연계열이라도 물화생지만 하는 게 아니라 사탐을 뭐 하나를 꼭 필수로 들어야 되든지 뭐 이런 요소가 학교마다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잘 나오는 걸 선택하자. 네. 자, 소연이는 X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진로 과목들 그 교육과정에 만든 이유가 그 애초에 뭘 대단한 걸 배워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배우는 것도 엄청 대단한 걸 배우진 않고 하는데 애들한테 그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진로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2학년이랑 3학년 때 진로 과목 세트를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잘 쓰여졌다고 생각하나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주세요. 일단 2학년 때 생활과학을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전염병과 정치의 관계로 해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책, 그 보건 정책을 어떻게 해야 이제 사회 시스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건정책관리학부를 일반고에서 계적으로 붙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저희 3학년 때 경제 수학이 열리긴 열렸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전교에서 17명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거의 그걸 왜 해? 애들 다 이러지만 그 과목 이름에서 주는 임팩트가 느낌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얘 누가 봐도 이거를 왜 하지 싶지만 얘는 했구나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험이 많이 어렵게 내지 않을 거야 아마 일반고에서는. 그러니까 크게 부담 느끼지 말고 해야 된다 생각하면 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경제 수학에서 저는 경제학과를 지망한 것도 아니었지만 경제 수학에서 저의 수학적 역량을 어필하면서 내가 사회과학대에 맞는 인재다 이런 걸 어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진로 과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피하는 과목을 나도 같이 피하기보다는 직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유나는? 저는 늘 좀 어려운 길을 택했던 학생인데 사실 일반고 같은 경우에 이과 학생들이 이제 물리 과목을 4과목 다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4과목 중에 3과목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제 1학년 후배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물리를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구과학을 선택해야 될까요?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전 물리를 선택한 학생이었습니다. 전교생에서 40명 정도밖에 안 들어서 사실 1등급이 2명, 2등급이 2명, 그래서 이제 5등 안에 들지 않으면 1, 2등급이 나오지 않는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리를 택했던 건 이과계에서 내가 그래도 이런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연구원을 하고 싶은데 물리를 안 듣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나 그걸 들어야지 결국 내가 대학교를 가서도 도움이 될 거고 교수님들도 분명히 이거를 눈에 띄게 봐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길이었지만 택했던 것 같고요. 저는 3학년 때도 사회탐구를 애들이 다들 여행지리 이런 거 선택하는데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활과 윤리가 인문 친구들이 되게 많이 택하는 탐구 과목이라서 거기에 시간을 좀 쏟은 거는 맞지만 그게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면접을 준비할 때도 이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이 면접이 제시문 기반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제시문이 올해 좀 되게 인문 사회적인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기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때도 제가 좀 덜 당황하고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또 그런 과목을 했을 때 그 세부 특기사항을 적을 때 아까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연구원이 되고 싶은데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탐구 문제를 쓰면서 이제 내가 좀 실력적으로도 또 인성적으로도 내가 좀 갖췄다. 그 연구원의 자세를 갖췄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힘들더라도 어려운 게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활과 윤리가 인문 계열에서는 그냥 누구나 다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자연 계열 친구들은 약간 꺼리는 게 철학자, 사상가를 다 외워야 돼요. 그게 뭐가 어떻겠고 뭐가 뭐도 불교 사상, 유교 사상 이것도 있고 그만큼 인문 계열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라서 자연 계열들이 가서 1등급 따기가 되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왜냐면 걔네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택했다는 얘기를 이 친구가 한 건데 아까 고려대학교도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면 그 고려대학교에는 종합전형이 두 전형이 있어요. 계열적 합이 있고 학업우수 전형이 있는데 계열적 합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학업우수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왠지 느낌이 이거는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만 그냥 암암리에 녹화되는 게 아니겠죠? 암암리에 계열적 합은 이제 좀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지원하는 전형. 이제 학업우수는 일반고 친구들이 이제 내신 챙겨서 지원하는 전형처럼 암암리에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이유는 얘네들은 이미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 갖춰서 들어간 친구들이야. 그래서 계열의 적합성만 맞으면 그러니까 생기부가 잘 적히겠죠.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되게 신경 써서 하고 근데 이제 저 끝에 친구가 이제 계열 적합을 같이 붙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진로 과목을 경제 수학 이런 것까지 다 챙겨서 잘 썼기 때문에 붙었던 것 같다. 이 말을 지금 이제 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둘 다 면접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학업우수 전형은 재심 면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학부모님이 생각하는 면접은 생기부 기반 면접이 제일 많습니다. 뭐 중앙대, 서강대, 뭐 성균관대인데 연세대, 고려대가 재심문 면접이라고 해서 어차피 생기부 이거 너 준비해서 달달달 외울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했다고. 그거 말고 우리가 주는 재심문에 대해서 답해봐.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생각할 때 자연계열은 그 지문만 있을 것 같고 인문계열은 인문 지문만 있을 것 같다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융합형으로 다 물론 깊이 들어가는 건 그쪽 계열이겠지만 다 전반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얘기했던 게 그 인문 철학적인 부분이 나와서 당하지 않았다라고 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민주도 마저 답할게요. 저도 아까 그 앞에서 말하신 것처럼 물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보통 과학 탐구를 선택한다고 하면 화생지를 선택을 내신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물리를 필수로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쩔 수 없었네요. 강제로 물화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학교한테 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과 과목에서 정말 물리가 안 들어가는 과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교육과정 얘기를 꺼내는데 그 중요합니다. 저희 학과 2학년 때 일반 물리학을 배우더라고요. 이렇게 네, 약학입니다. 참고로 물리를 배웁니다. 네. 이제 물리라는 뭐 공대에서만 물리를 할 것 같지만 정말 물리가 과학에서는 정말 대부분 이용이 되는 것 같고 이제 미리 공부를 해놓고 관련된 내용을 책에 써놓으면 이제 생기부에도 내가 물리를 들었다는 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 그만큼 좀 인정을 해주시고 알아주는 것 같고 또 앞으로 공부를 하고 내가 생기부를 체험이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학생들은 약간 좀 다른 경향이 있긴 한데 워낙 그 찐 공대파들이 이제 많아서 근데 이제 여학생들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물리를 좀 깊이 하는 여학생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도. 왜냐면 이유가 이제 두 개예요. 여학생들이어서 그 이제 수학이나 물리 쪽을 이렇게 같이 챙기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우선 희망하는 전공이 이제 생명이나 약학이나 이쪽이어서 물리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어렵기도 한데 근데 아세요? 작년에 2024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 이름은 까먹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 이름만 잘 기억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양자역학 쪽 하신 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어요. 이게 물리화학이 되게 구분된 학문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 저는 심지어 전공이 수학이거든요. 수학을 박사까지 하려면 물리 못하면 수학 못해요. 네. 그걸로만은 석사도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물리 1, 물리 2까지 한 친구들 되게 유심히 봐요, 학생부에서. 솔직히 1까지도 그냥 어찌어찌 하겠다 싶은데 2 선택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계율을 조금 내가 전략적으로 원한다 하면 물리 2를 물론 너무 힘들다. 아까 저 친구의 말도 좀 의미가 있는 게 내가 이것까지 해서 수능 챙기지도 못하는데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으면 뭐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도전해보는 걸 조금 추천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친구들이 좀 환경공학과면 환경에 되게 집중하시는데 공학이잖아요. 물리 배웁니다. 그러니까 공부 들어간 건 다 물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착오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과외를 한대요. 대학교 가도 이 사교육비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리 과외를 한대요. 애들이 생지 선택하고 들어가서. 네, 그런 거 못 들어보셨죠? 네, 저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물리 과외 하는 애도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받는 애도 있지만. 네, 그래서 요렇다는 거.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 친구들한테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번 예상 질문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신이 잘 챙겨지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정시 파이터로 가는 게 맞다? O. 아니다. 그래도 수시는 끝까지 챙기는 게 맞다? X 하시면 됩니다. 자, OX 들어주시면 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정시 파이터는 단 한 명입니다. 네. 이유가 뭔지 이거 되게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네, 한빈이부터. 자기가 원하는 목표 대학이 있잖아요. 아, 그거 있죠. 그죠? 네, 그거 중요하죠. 그 대학에 못 미치는 내신을 가지고 있다면 좀 불가피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정시 파이터로 전향하는 게. 근데 이것도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봐왔던 모의고사 점수를 조금 바탕으로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목표하는 대학을 아예 현저히 못 간다고 하면은 내신을 챙기는 것보다는 수능에 조금 더 몰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 말은 이거 같아요. 내가 뭐 원하는 대학이 예를 들어 한양대 공대야. 근데 한양대 공대로 갈 생기부는 이제 아예 아닌 것 같아요. 빠이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성적도 봐야 되지만 정시로 충분히 지금부터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목표하는 대학을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소연이는 X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그래도 내신 챙기는 걸 무조건 추천하는 스타일인데. 네, 왜요? 그 일단 무조건. 첫 번째 이유는 안타깝게도 정시 파이터로 돌리는 친구들 중에 대다수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 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 본인 생각이겠지만. 제가 수시로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내신이랑 수능이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수시를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이 정시를 한다고 열심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100% 공감합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 지점은 모의고사나 수능 성적은 한 번밖에 쓰일 수가 없지만 내신 성적은 이게 여러 번 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3번 반수 해가지고 고대 학업우수 붙은 동의도 있고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고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중앙대로도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3학년 때 잘 살리면 그리고 그 내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를 한다 쳐도 재수를 했는데 또 모의고사 성적이 그 정도로 안 나오면 수시로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수시를 버려버리면 이게 방향이 단절되는 거죠. 네, 한 방에 그거 너무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들 갑자기 논술의 꿈을 꿔요. 논술로 되지 않을까? 안 돼. 아니, 이 친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근데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가 됩니다. 네. 논술은 정말 어렵고 그러다가
삼수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눈물이 나요. 그냥 그때 3학년 때라도 끝까지 안 버렸으면 막 엄청 마음에 드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근데 저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담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시든 뭐든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에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재수를 선택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수시를 그래도 끝까지 챙겨본 근력이 있는 친구들은 정시에도 올라요. 확실히 그게 오르는 게 뭐 어마어마한 어떤 뭐 재능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부하는 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끄떡하면 병원 가야 되고 약국 가야 되고 콧바람 쐬야 되고 이런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힘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 얘기는 그래서 너네는 3년 동안 해내온 게 있다. 분명히 된다. 근데 확실히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를 챙기냐 안 챙기냐를 이분법적으로 가르기 이전에 공부하는 습관을 꼭 길러서 재수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짜 출발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m 달리기인데 한 번 앞서서 2점을 주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재수하지 마시고 단번에 가세요. 예. 자, 그다음 누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내가 내신이 떨어져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몰라요. 학생들도 잘 맞아요. 모르고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내가 이 내신에 진짜 이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진짜 전형 보고 넣어야 계산 다 해봐야 하지 않은데 애들이 되게 섣불리 포기를 해요. 지금 힘드니까 내신 너무 챙기기 힘든데 근데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정시나 할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 했으면 좋겠다. 제 친구 중에서 이제 3학년 때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보다 내신이 좀 높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3학년 때 지금 챙겼다면 그래도 인서울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서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그 수학학원 쌤이 고3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내신 챙기는 일들은 공부하는 거 걱정 안 해. 정시에 대해 걱정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1학년 때부터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네들은 공부를 하는 법을 아는데 정시하는 애들은 확인을 할 길이 없다. 수능 전까지 얘네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정시하는 너네들이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이제 좀 사실 특히나 일반고는 내신을 챙기는 애들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대한 끝까지 챙겨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는요? 저도 아까 소연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내신이 잘 나온 친구들이 보통 수능 성적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내신은 이게 한 번 받아 넣으면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3학년 1학기 끝나고까지는 재수를 할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서 3학년 2학기를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내신은 평생 남는 거고 혹시 나중에 너가 뭐 대학을 졸업하거나 뭐 나중이 되더라도 뭐 다시 도전을 할 때 너의 내신이 또 이용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말에 3학년 2학기까지 계속 내신을 챙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신이 계속 가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내신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라인을 갈지에 대한 감이 오잖아요. 그거에 내 목표가 정말 한없이 높으면 뭐 정시를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올해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우선은 수시를 챙겨서 내신을 잡아놓고 그거에 맞게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아 나가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그래서 3학년이 됐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하다 O, 안 중요하다 X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평가원 모의고사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자, 네, 소희 마이크 이쪽에 있으니까 민주부터 갈게요.
일단 그 교육청 모의고사랑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그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제 좀 제가 국어를 풀 때 가장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는데 그 내용이 약간 그냥 사실 교육청 모의고사도 이제 답지를 보면은 출처가 있거든요. 어떤 글을 따와서 그 시험 문제 지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데서 그 정보를 뽑아내서 답을 찾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반면에서 그 평가원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 좀 내가 어떤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방법을 이제 묻는 문제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가 3학년 때 이제 2번 있잖아요. 수능 전까지. 그거를 보고 내가 어떻게 수능을 잘 공부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볼 수 있고 또 교육청과 다르게 평가원이 이제 좀 중요하다는 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문제 질이나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점이고 이제 수시 준비를 할 때도 최저를 맞추고 또 그런 그렇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시도. 또 많은 학교가 실제로 그래요. 네. 정 안 되면 또 정시를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저희 학교의 경우에도 6월 모의고사 평가원 성적을 보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 학교 추천을 해줄지 안 해줄지를 좀 결정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제 시험 문제를 보고 점수를 내서 내 성적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또 어떻게 원서를 쓸지까지도 연관을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평가원 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나야? 이제 먼저 알려주는 거죠. 약간 수능이 좀 이런 식으로 내지 않을까라는 거를 미리 볼 수 있는 게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제진이 같아서 그래서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냥 모든 모의고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모의고사까지도 경험을 계속 해보고 이게 되게 힘들어요. 1교시부터 쭉 통과까지 문제를 푸는 게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애들 밥 먹고 영어 시간이 많이 졸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 경험들을 다 쌓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중요하고 또 이제 수능날 긴장해서 청심환 이런 거 먹는 친구들 많은데 그것도 미리미리 먹어보고 말 그대로 시험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옆에 한빈이. 저는 사실 현역 때는 모의고사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모의고사 공부를 거의 사실 안 했었거든요. 내신 챙기는 데만 좀 급급했고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이렇게 느끼지 못했고 또 못하니까 그냥 더 내신만 챙기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도 현역 때도 못 맞췄지만 그래서 그냥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평가원이든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평가원이든 이제 그냥 교육청 모의고사든 열심히 챙겨라. 그리고 끝까지 보는 그런 힘을 길러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소연이? 저는 9일, 3월 모의고사는 저희는 코로나여가지고 집에서 받고 제 기억상 6월은 다 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9일, 6월 모의고사가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고는 애들 자요. 막 수학 한 명씩 픽픽 쓰러지고 근데 막 거기서 그 30명 안에서 저는 혼자 엄청 떨었어요. 아침부터 막 엄마는 난리를 치면서 막 어떡하냐 막 이랬었는데 그 경험을 하나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많이 떨어서 3학년 때 많이 안 떨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단순히 성적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큰 시험에서 되게 압박받는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사람인가를 굉장히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같은 시험을 여러 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보는 시험이 정말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6월, 9월 모의고사도 내가 공부한 걸 얼마나 잘 풀어내는지 그러니까 내 공부를 확인하는 용도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세웠던 행동 강령들이 그 상황에서 진짜 맞아 떨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 여기서 봤을 때도 애들 다 각자 막 행동 강령들 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뭐 점심 먹기 전에 10분 잔다. 뭐 아니면 점심 먹고 나서 10분 잔다. 아니면 아침에 나는 뭐 비문학증 하나 풀고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 여러 번 테스트해 보면서 제일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시로든 정시로든 올해는 14일이죠. 11월 14일 수능까지 해야 과정이 끝납니다.
이 한 번만 보는 이 수능의 압박감을 이겨내야지만 그 과정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말한 거 잘 참고로 해서 모의고사까지도 수시로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챙겨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